오늘은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발성과 호흡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에 필요한 보컬 테크닉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향기기의 활용입니다. 오늘 이 세 파트 이 개요를 나눠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악기팀도 함께 참석을 하도록 권유한 이유가 보컬만 잘한다고 해서 사실 찬양팀이 이게 잘하는 건 아니고요. 또 악기팀도 보컬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보컬들도 싱어들도 악기의 그런 흐름과 그리고 구성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같이 알고 있으면 훨씬 발전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발성, 호흡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발성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두성, 흉성, 두성, 흉성, 가성, 또 하나 뭐가 있죠? 진성이 있어요. 이 크게 나눠보면 이 네 가지 발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진성이라는 건 영어로 neutral voice예요. 우리가 지금 말할 때 사용하는 발성이고요. 나머지는 음역대에 따라서 사용이 달라지는 발성입니다. 근데 이 발성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발성이 활용되는 공명에 따라서 이 발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진성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구강 발성이고요. 하나는 비강 발성, 줄여서 비성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콧소리, 너가 조금 비음을 많이 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에 좀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비성을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할 때 나는 발성이 있고 노래할 때는 똑같이 진성을 쓰는데 달라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말할 때는 구강 발성 쓰는데 노래할 때는 비성을 활용하는 사람이나 반대로 말할 때는 비성을 활용하지만 노래할 때는 구강 발성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게 다 좋다가 아니고요. 어떤 게 틀리다가 아니고 음역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라지는 발성들입니다. 구강 발성은 중간 음역대예요. 진성, 흉성 요렇게는 거의 그 중간 음역대와 중저음 음역대까지 커버하는 발성입니다. 그래서 진성 이 두 가지만 사실 활용을 하셔도 노래 부르시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미들 음역대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고음을 활용하거나 저음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역대를 우리가 소리를 냈을 때 목이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성을 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훨씬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부를 수 있게 하는 게 이 발성을 나눠서 써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성이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가성의 경우에는 고음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어떤 분께서는 저음에서도 쓰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고음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발성입니다. 흉성은 저음에서만 돼요. 근데 흉성을 간혹 가다가 남성분들은 흉성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뭐 소몰이 창법이라든지 저음에서 시작을 했던 그 발성 그대로 고음까지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올리실 수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에 무리는 가겠죠. 그래서 발성을 남성분들도 비성이나 가성이나 두성으로 고음역대에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흉성, 여자들도 흉성을 안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흉성은 반드시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음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발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성은 고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호흡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필요한 호흡이 복식호흡이에요. 복식호흡 없이도 쓸 수 있지 않나요? 고음을 낼 수 있어요. 가성이에요. 가성은 복식호흡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고음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호흡이 달라요. 그래서 복식 호흡이 없이는 못 내는 발성은 단 하나, 두성이에요. 그래서 고음에서만 사실 복식 호흡 써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식 호흡을 배울까요? 고음에서 목 안 아프려고 배우죠. 네. 두성으로 세게 내야 하는, 표현해야 되는 노래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고음을 나는 부드럽게 내고 싶어, 너무 세게 부르는 거 싫어, 그러면 가성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가성에서 조금 더 발전된 발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반가성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남자랑 여자랑 소리가 약간 다를 수는 있으나 이 반가성이라는 거는 이 가성의 루트에다가 복식 호흡을 결합된 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가성인가 비성인가 두성인가 헷갈리는 그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유가 대표적이거든요. 들어보면 가성 같기도 하고 반가성 같기도 하고 두성 같기도 한데, 그런 케이스는 모든 음역대가 다 구분됨 없이 거의 반가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가성이나 가성의 장점은 노래에 힘을 주지 않고도 고음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편하게.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내추럴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노래를 좀 거부감 있게, 좀 너무 파워풀하게, 좀 너무 부담스럽게 하는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두성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성이나 반가성 쓰는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요. 찬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얘네들 그럼 어떻게 내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네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얘네들이 기준점이 되는 게 공명 지점이다. 근데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실 것 같고 그냥 이해만 해드릴게요. 진성, 구강, 비성으로 나뉘는 이 진성은요, 쉽게 말해서 구강 발성의 경우에는 입 안쪽 공간을 써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두껍게 납니다. 진성 중에서도. 근데 비성으로 가면 소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게 비성이에요. 따스한 성령님, 비성이고요. 따스한 성령님, 이게 구강 발성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발성에 따라서 같은 발성을 쓰지만 소리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톤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톤이라는 거는 내가 모든 음역대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발성을 이어 붙이는 걸 나의 톤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톤까지 우리가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톤까지는 가긴 어렵고요. 내가 적어도 무슨 발성을 쓰고 있는지,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음역대에서 이 발성을 쓰는 게 옳은지, 부담스러운지, 목에 무리는 안 가는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안 해드린 게 있어요. 호흡인데요. 호흡이 왜 중요하다면요, 쉽게 말해서 나중에 이 톤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흡이. 처음에는 발성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발성을 만들고, 두 번째는 톤을 만들고요. 세 번째는 감정이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슬프고 나의 감정 변화가 조금 딥하거나 아니면 가볍거나 신나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호흡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복식 호흡과 반대되는 개념, 흉식 호흡이 있어요. 흉식 호흡은 말 그대로 그냥 가슴 호흡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할 때도 쓰고 있어요. 근데 복식 호흡은 달라요. 배에 힘을 주고 하는 호흡이죠. 그럼 이 호흡의 원리를 잠깐 설명해 볼까요? 코와 입을 통해서 호흡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기도로 들어가죠. 학교 선생님 아니에요? 기도로 들어가요. 그 다음 어디로 가죠? 폐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어디로 안 가요. 그리고 다시 나오죠. 그게 호흡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복식 호흡이라고 부를까요? 배에 힘주는 그 호흡을.
호흡에 압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게 마치 배에 힘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옆구리, 그 갈비뼈가 좌우로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폐가 팽창하겠죠. 폐가 팽창하면 밑에 있는 횡격막이 같이 내려갑니다. 아주 호흡량이 많아졌을 때. 그리고 더 내려가면 그 밑에 있는 내장 기관들도 같이 내려가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저 배가 볼록 튀어나와 보이네? 저 호흡을 우리가 복식호흡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명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복식호흡이라는 말보다 횡격막 호흡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횡격막을 활용하는 호흡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횡격막을 더 이용을 해야 될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잖아. 노래를 할 땐 생각보다 호흡량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호흡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많이 모자라시는 분도 있고요. 호흡이 남아 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두 분 다 호흡량을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식 호흡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호흡의 압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힘, 복부 압, 이 압력이 발생하고 결합이 되면 소리가 더 안정적으로 더 예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진성은 둘 다 쓸 수 있어요. 복식호흡, 흉식호흡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성은 흉식호흡만 있어요. 가슴 호흡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렇게 나지 않고 아 이렇게 나죠. 그게 가성이에요. 흉성도 마찬가지로 흉식호흡만 씁니다. 두성은 복식호흡. 이렇게 어떤 호흡과 어떤 발성이 만나야 하는지 좀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네, 어려워요. 이론으로는 쉬운데.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발성이랑 호흡의 이해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번, 3번이에요. 근데 2번, 3번을 말씀드리려면 1번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컬 테크닉은 단순히 이제 목소리를 활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찬양에 필요한 모든 테크닉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음정이에요. 찬양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내 목소리가 안 들리면 내 목소리를 더 키웁니다. 안 들리니까 모니터에서 더 들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더 크게 질러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던 원래의 발성과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음정도 틀릴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 싶으면요. 모니터에 귀를 기울이시지 마시고 내가 지금 정확한 음정과 발성을 내고 있는지 내 육성에 더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적어도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의 찬양팀들이 음정 틀린다 하면 보통 그거예요. 모니터가 잘 안 되거나 떨리거나 해서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호흡이 긴장을 하면 일단 불안정하게 흔들려요. 호흡이 흔들리면 음정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릴렉스 하시고 또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신 다음에 찬양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리듬이에요. 아까 그 찬양 중에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있었잖아요. 그 리듬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리듬이라는 거는 강약이 있죠. 강약의 박자를 이해하시고 부르는 게 리듬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싱코페이션이라는 리듬이 들어갔어요. 싱코페이션 혹시 아시는 분? 싱코페이션은 당김음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 진정 사모하는 이게 땡김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부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이렇게 되고요. 당김음과 레이백을 주시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리듬이 생기죠. 그래서 그 리듬을 이해하고 빠른 찬양을 꼭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땡겨주는 리듬을 싱코페이션, 박자를 좀 더 여유롭게 뒤로 밀어주는 것을 레이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시고 내가 리듬을 어떻게 타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불러주셔야 돼요. 다른 거는 이제 밴딩하고 액센트인데요. 밴딩은 음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방법이에요. 악센트는 음을 튀게 입체감 있게 찍어주거나 눌러주거나 먹어주거나 긁어주거나 하는 여러 방식으로 소리 변형을 주는 테크닉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내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건 밴딩이 없고요. 내 줄을 가까이, 이게 밴딩을 넣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트로트처럼 촌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적당한 음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 악센트는 어디에 쓸까요? 싱코페이션에 해당하는 리듬이 강한 노래에 넣어주시면 좋아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이건 밴딩을 넣으니까 재미가 없죠.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좀 촌스럽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개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바이브레이션이에요. 비브라토라고도 하는데, 이 비브라토를 그냥 넣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넣는 사람도 있거든요. 보통 넣는 사람은 계속 넣어요. 안 넣는 사람은 계속 안 넣고요. 그러면 노래가 전체적으로 그냥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져서 노래가 좀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포인트로 맞춰주시면 좋아요. 어디서 바이브레이션을 넣겠다, 이 부분은 플랫하게 깔끔하게 바이브 없이 부르겠다. 그래서 요즘은 바이브가 없는 추세예요. 그래서 요즘 뭐 위러브나 아니면 뭐 제이어스나 브릿지 임팩트 노래 들어보시면 거의 비브라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브라토가 너무 많으면 좀 올드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독주를 하시거나 찬양팀 리더분께서 처음에 리드를 하시거나 하실 때 너무 바이브레이션을 과한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조금 더 트렌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트렌드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좀 첫 이미지가 찬양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맞춰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3번. 3번은 음향기계 활용이에요. 이게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음향을 쓰는 게 싱어는 마이크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가 있죠. 피드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성의 의미나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막 마이크가 옛날에 안 좋았을 때, 그리고 막 음향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갖추어지지 않은 교회에서는 그래서 꼭 성량 좋으신 성도들을 꼭 찬양팀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목청도 크시고. 근데 요즘 그럴 필요 없어요. 음향기가 너무 좋아졌고요. 이 발성이나 그 성량이 좋은 사람들보다는 이 마이크를 잘 활용하고 내 톤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목소리들이 더 이제 각광받고 있고 더 인정받고 있어요. 근데 꼭 인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좀 더 곡에 따라서 원하는 그 무드를 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 고음에 올라가거나 할 때 성량이 커지잖아요. 음량이 커질 때는 조금 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교회 규모에 비해서 그 마이크 싱어들 음량이 좀 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다운 시켜서 성도님들의 육성도 조금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음량이 조금 낮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리버브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하울링도 좀 많이 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음향에 대한 사운드를 싱어들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집사님 오늘 좀 제 마이크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두 분은 꼭 밖으로 앞으로 나가셔서 체크해주고 계시겠지만 또 체크를 또 해주시고 또 서로 물어봐 주세요. 내 목소리 좀 어떤 것 같아? 너무 드라이해? 너무 리버브가 많아? 이런 식으로 이 마이크 상태에 대해서 그 피드백을 좀 자유롭게 주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무리 발성을 잘하고 내가 테크닉이 좋아도 결국에는 그거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기가 마이크다 보니까 마이크를 잘 활용 못하면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믹서에 계시는 집사님들이나 섬기시는 성도님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가 너무 적다 싶으면은 자꾸 이제 소리를 키우시거나 발성을 자꾸 바꾸세요. 원래는 전체적으로 가성이 들어가야 아름답고 좀 부드러울 것 같은데 안 들리니까 이제 발성을 진성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든지.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는 맥시멈의 발성과 미니멈의 발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셔서 촬영팀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악기팀과 싱어팀 나눠주셔서 쉐어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